NBA를 더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 인사이드 어바웃 NBA입니다. NBA를 보다 보면 ACL, 즉 전방 십자인대 부상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부상을 당한 선수들은 회복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복귀하더라도 예전보다 부상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방 십자인대가 대체 어떤 부위이며 왜 농구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작용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ACL이 어떤 부위인지 알아야겠죠. 십자인대는 무릎의 앞뒤를 보호하며 종아리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부위입니다. 건축물로 따지면 다리와 벽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앞쪽을 보호합니다. 동시에 무릎 부위 중 가장 손상이 쉽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상이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다치기 쉬워서가 아닙니다. 축구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협력업체로 유명한 선수촌 병원에서는 통증 없이 관절의 움직임을 해내고 70% 이상 회복하는 데에 최소 12주가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90% 이상 회복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이 소요됩니다. 48분 내내 점프와 착지를 반복하고 방향을 바꾼 채 달려야 하는 농구 선수에게 전방 십자인대는 가장 끔찍한 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상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상을 입은 후 선수 생명은 끝나는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은 NBA 선수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연구했습니다. 1980년부터 2022년에 이르기까지 NBA 선수 생활 중 부상을 입은 50명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출전 시간, 득점, 효율성과 평점, 심지어 돌파 방향을 분석했지만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전후로 득점이나 효율 차이가 유의미하게 드러난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상이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발 가능성 때문입니다. 연구를 몸소 증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소속의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주인공입니다. 포르징기스는 뉴욕 닉스 소속으로 경기를 뛰다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회복하던 도중 댈러스로 트레이드된 바 있습니다. 포르징기스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 전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상 복귀 후 포르징기스의 경기력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르징기스는 댈러스에서 발목, 정강이 등 하체에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며 유리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보호하고 연결하는 부위인 만큼 한번 다친 무릎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다른 종류의 하체 부상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구 선수의 특성상 잃어버린 하체 균형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회복 후 당장은 상태가 괜찮을지 몰라도 운동 능력을 상실하는 부상을 입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상 이후에도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포르징기스가 키 큰 빅맨이라면 리키 루비오는 단신에 가깝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소속으로 데뷔했던 2011-12 시즌 루비오는 LA 레이커스 전에서 고 코비 브라이언트와 충돌한 이후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키 루비오의 전방 십자인대 부상 전후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비오 역시 경기 감각만 떨어졌을 뿐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거나 운동 능력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부상 이후 폼이 떨어진 데릭 로즈, 아마레 스타더마이어를 살펴보면 둘 역시 해당 부상에서 비롯된 여러 후유증으로 인해 운동 능력 감소 및 기량 하락이 찾아왔습니다. 로즈는 지속적인 착지 불안과 변하지 않는 플레이 스타일이 배경이었고 스타더마이어는 전방 십자인대뿐만 아니라 무릎 다른 부위에도 부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클레이 탐슨도 데뷔 시즌 제외 전 시즌 73경기 이상 나섰지만 왼쪽 전방 십자인대 부상 회복 이후 평소 루틴대로 슈팅 훈련을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추가로 입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유리몸으로 전락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덴버 너게츠의 우승을 이끈 저말 머레이는 2021년 4월 13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며 긴 시간 부상으로 씨름했습니다. 감독 마이크 말론을 찾아가 절망적인 본인의 상황을 호소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구단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속에 2022-23 시즌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예전과 똑같은 활약을 펼치며 팀의 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클레이 탐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으로 무려 941위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22 시즌 돌아오자마자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2022-23 시즌 정규리그 최다 3점 1위에 오르면서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스포츠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반대로 선수들이 소화해야 할 일정도 더욱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단과 선수 모두 부상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별다른 징조가 없다 해도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단 스스로가 선수를 관리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상은 언제나 선수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지만 끔찍한 부상을 딛고 보란듯 부활하는 선수들은 우리에게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그들이 다시 뛰기 위해 기울인 피나는 노력이 그 부활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상 전방 십자인대 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NBA와 관련된 다양한 상식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으로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